트럼프가 미국 기업인들 싹 불러 모아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좀 독려하는 자리도 있었고 그 자리를 전후해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,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발언도 있었는데 아주 안타깝게 됐어. 뭔가 미국의 기여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중국을 내칠 수는 없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정말 빅테크들 특히나 이런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또 혼자 잘 나가니까 뭔가 이제 시장이 약간 정말 그동안의 장비를 공급했었던 이 기업들의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?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저는 확실히 변하고 있고, 엔비디아도 결국은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수출 규제 더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은 이미 미국의 AI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죠. 이 기술, 무섭긴 해요, 그쵸. 네. 이 기술의 흐름을 우리가 가져오려면은 미국의 기술을 더 많이 세계에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.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근데 그런 때는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미 AI가 이제 패권 전쟁의 그냥 최전선이 된 거고 반도체는 당연하고 이제는 뭐 물론 미국 내에서도 뭐 이렇게 막으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발끈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한다. 그냥 차라리 우리 거 쓰게 하는 게 우리의 중독시키자. 뭐 이런 것도 있죠. 근데 사실은 오히려 중국이 그거를 가지고 더 우리보다 더 강한 AI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래서, 이게 진짜 패권을 둘러싼 그런 경쟁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본다면은,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,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, 민주당, 공화당, 공히 지금 다 규제를 강조해왔던 거잖아요. 이제는 엔비디아도 그냥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지 않을까. 네. 저는 그와 관련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. 엔비디아가 돈을 덜 벌어야 미국 AI에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미국이 기본적으로 AGI,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빨리 달성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빨리 달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비싼 이 칩이라는 거예요. 그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 가격을 낮추는 건 어떻게 합니까? 중국에 못 팔면 돼요. 그래서 그 얘기들을 사실 지금 빈란세 씨가 한 얘기 있잖아요. 뭐 중국이 쫓아오니까 중국에 팔아서 중국 애들이 못 개발하게 해야 돼. 아니야, 중국은 따라와서 이미 거기 못 팔게 해. 이 얘기들 빅테크가 백악관에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답니다. 젠슨왕 없을 때 그 젠슨왕 취임 때 안 갔잖아요. 빅테크들 모여서 다 트럼프한테 진짜요? 그런 얘기하고 아니 각하 쟤 안 왔어요 막 이러면 아니 쟤 안 왔어가 아니라 엔비디아 이거 그냥 거기 계속 팔게 해주면 큰 문제 생깁니다. 이런 얘기를 트럼프한테 계속.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거 듣고 이제 동맹도 못 팔게 한다. 그 얘기는 이제 미국에만 팔라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미국에만 팔면 엔비디아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어요? 사겠다는 애들이 확 줄었는데. 그러면 그렇죠.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. 그럼 누가 좋아요? 빅테크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젠슨왕이 그 H27 못 팔게 한 다음에 중국으로 뛰어갔잖아요. 그러고 나서 난 기사 같은 게 뭐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 만드는 거 아니냐. 거기에 젠슨왕 펄쩍 뛰었죠. 이게 무슨 말이야. 절대 아니라고. 그게 다 빅테크 발. 음모인가요? 지금 음모론.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어떻게든 이거를 규제를 많이 하게 하고 엔비디아가 미움을 사게 만들어서 온갖 규제를 둘러싸면 엔비디아는 우리한테 싸게 팔 수밖에 없어. 손님이 우리밖에 없는데 뭐. 그렇죠. 뭐 사실 영업이익률 80%라는 건 그만큼 그럼요. 이제 이 빅테크들이 지금 이만큼 화가 나 있다는.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.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, 진짜. 아니 저하고 빈난세 씨가 저한테 뭘 파는데 빈난세 씨가 제가 100원 팔고 80원을 자기가 먹어. 아니 이게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장사도 하는데 맨날 80원. 야 이거 60원만 먹어라. 안 팔아. 얼마 화가 나요. 얼마 화가. 지금 이래서 백악관에 간 거죠. 백악관에 가서. 지금 약간 힘이 백악관에 간 겁니다. 백악관에 가가지고 거의 아까도. 그래서 젠슨왕을 놓고 나머지 다 지금 뒷 XX를 까고 있고 그게 결국 이런 트럼프가 계속해서 옥죄고. 그래서 젠슨왕이 어제 빨리 달려가서 $5천억 투자하겠다고 하고 어제도 막 넥타이 메고 가서 뒤에 서 있고 했지만
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. 아, 근데 그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어닝콜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난 분기에도 그랬고 이번 분기에도 그랬고 작년 말부터 계속 사티아 나델라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. 이제까지는 제발 엔비디아의 칩 아무리 비싸도 사겠습니다. 제발 이 선처를 해주십시오.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났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. 얼마나 이 울분이 쌓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리고 막 아마존도 무슨 트리니움 그 자기네 칩 그쵸. 말도 안 되는 칩인데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. 얼마나 화가 나면. 제가 어제 어닝콜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내용은 GPU를 이제 딥시크 어느 애널리스트가 딥시크가 한 것처럼 GPU를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하면은 성능을 진짜 늘리고 수명을 늘리는 게 가능하냐? 니네도 그렇게 하고 있냐? 했더니 실제로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GPU 성능을 10배 상승시킬 수 있고 또 효율을 높여서 수명을 훨씬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 우리 칩을 더 이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은 그만큼 자기들은 못 파니까 그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칩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고 이제 효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이야기여서 엔비디아가 당연히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기업은 아마 거의 나오기 힘들겠지만 이제 항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제까지 초격차를 유지했으면 이제 한 초격차 정도로 조금 이 밸류에이션도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. 그리고 메타가 이제 이 AI 투자를 올해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. 9% 늘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별표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? 별표 붙어 있어요. 그거는 관세 효과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. 관세가 맞아요. 거기 관세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높이는 거야. 또 거의 똑같은 투자. 그러니까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은데 관세가 들어간다.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 서버도 갖고 온 뭐 부품 이런 거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뭐 공장 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건설 뭐 목재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다 수입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포함된 거라고 별표 달아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9%가 다 관세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로 인한 어떤 물가 상승 포함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이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GPU를 더 살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. 메타가 사실 저커버그에 대한 뭐 여러 평가는 차치하고 회사가 수익이 나니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. 와 메타는 메타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. 뭐 사람은 사실 사용자는 늘었죠. 33억 5천만 명이 34억 뭐 4천만 명인가? 뭐 그렇게 늘었어요. 늘었는데 34억, 뭐 그렇다고 이게 10%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6%. 뭐가 이렇게 늘었나 했더니 광고비를 10%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단가가 10%. 와, 그러니까 광고비 10% 올려도 AI로 최적해서 주서 광고 효과가 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정말 전 세계 사람들 거의 애기 빼면 이제 소셜 미디어 한 사람들 다 메타 소셜 미디어를 하고 있고. 근데 사실 그 광고 지출이 이제 광고 평균 단가가 10% 늘고 이제 광고 이 트래픽도 5% 늘고 해서 광고 쪽에서 분명히 좋긴 했는데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또 이 관세로 인한 뭔가 이 앞으로 메타에 대한 좀 플랫폼 뭐 금지를 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뭐 광고를 할 게 없잖아요. 아시아 업체들을 특히 중국이죠. 아시아라고 하는 게 결국 테무 시인이 이제 인스타나 뭐 페북에다가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안 할 거니까 이제 아시아 지출이 광고 지출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메타 실적 발표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. 이번에 제프 베이저스가 그 임포트 차지 그거 표시한다고 하다가 난리 났잖아요. 전화 받고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요. 네, 대통령님 이런 근데 관세로 가격이 안 오른다면서 왜 그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왜 그게 뭐 어떤 뭐 완전히 엄청난 용어를 썼잖아요. 아마존한테 적대적 스타일.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 쓰는 얘기예요. 프로파간다를 뭐 하는 회사다 막 저는 무슨 말이지? 맞아. 캐롤라인 리비지 사진 드는 순간 약간 용의자 사진처럼 이것 좀 과한데.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1분기 GDP 보고 이제 바이든 경제다라고 하고 나서 요즘 월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이 EPS 같은 거 할 때 관세 조정 뭐 EPS, 뭐 바이든 당시 EPS 뭐 이런 거 써야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. 너무 딱 맞네. 이제 어드저스티드 항목에 이제 관세도 들어가는군요. 관세가 없었으면 이만큼이었는데
그거 하다가 또 트럼프 전화 받습니다. 그렇네요. 그럼요. 트럼프가 적대적인 특히나 또 이 월가 대형은행들 요즘 돌아서 있기 때문에 좀 뭐 모르겠습니다. 재밌는 거 있었어요. 테슬라 네. 테슬라가 CEO 구한다는 얘기. 그렇죠. 그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밤에 한 10시쯤에 속보를 올렸고 그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그 테슬라 이사회 발언이 나오고 나서 해명을 했잖아요. 근데 조금 그게 좀 머스크는 이 정말 비윤리적인 언론사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모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해서 결국에는 그 헤드헌팅 업체를 잡은 거잖아요.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.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사람에게 그 델라웨어 법원이 그 보상 패키지를 그 부결시켰을 때 얼마나 그 일론 머스크가 힘들어했고 이제 CEO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. 익명으로 남길 원하는 사람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놨는데 물론 이제 정말로 이제 지금 이사회 의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다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지금 현재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수 있겠죠. 뭐 일론 머스크한테 한 달 전에 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도지 그만하고 이제 테슬라를 열심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케이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당분간 뭐 안 하는 뭐 그런 식이 됐을 수도 있겠죠.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대부분은 또 사실이 아닐까. 분명 찾지는 않을까. 근데 이제 구성 테슬라 이사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8명인가 있잖아요. 그 중에 5명은 그 킴벌 머스크, 그 동생이죠. 동생, 그다음에 그리고 친구들 막 20-30년씩 같이 투자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5명이에요. 그리고 3명만 약간 독립적인 사람이고 의장은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장 위주로 그런 걸 한 게 아닌가.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안 하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그쵸, 그게 사실 제대로 된 상장회사고 지금 CEO는 어디 가갖고 저러고 있고 어제 농담도 했잖아요. 그 도치하느라고 차 회사도 넘겼다, 뭐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. 마지막에 작별 얘기하면서요. 네. 그 어제 이제 내각 회의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 고마웠다, 뭐 고생했다, 막 이제 이런 이별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다만 트럼프가 너는 원하면 언제든지 또 와라 이제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안 했죠. 근데 이제 또 너무나 많이 희생을 했다. 그랬더니 정말 많이 희생하기는 했다. 뭐 이랬죠. 자기 전기차를 태우고 막 그런다고. 태웠다고. 그러니까 뭐 확실히 이제 물러나기로 한 것이 맞는 결정이고 말씀처럼 데나이브스도 이사회가 그렇게 개입한 것은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. 다만 자기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은 최소 5년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CEO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. 뭐 사실 뭐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곧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뭐 후계자를 구하더라도 뭔가 일론 머스크가 인증해주는 뭐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이 투자자들이 더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.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세 사람을 구해서 테슬라는 넘기고요. 그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나 이런 거를 해. 스페이스X는 고객사가 정해져 있어요. 진짜. 뭐 미국 정부 이렇잖아요. 얼마나 4년 동안 많이 팔아서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까? 각국 정부고 뭐 이런 데인데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뭐 딴 사람이야 이런 아니잖아요. 하지만 얼굴로는 얼굴 마담은 이제 누군가 내세워서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. 그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일론 머스크도 영원히 테슬라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니까 이게 항상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어요?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. 하지만 내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것보다 더 많이 경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이렇게 날아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아니에요? 약간 뭐 이제 수직 이착륙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니까 또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런 방식은 아마 뭐 좀 아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성장 과정도 미국은 굉장히 잘 뭔가 토양이 좀 좋다 보니까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을 보면 좋은 후계자들이 나타나서 더 폭발적으로 키우잖아요. 아마 테슬라도 그런 시기를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아마 엔비디아도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뭔가 아직까지는 전환기라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